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미래 디지털 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20일 시청에서 2017 디지털 서울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번 포럼은 서울 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해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서울시를 새롭게 하다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3기 서울 디지털 닥터단이 2017년도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연말 보고서 중 2개의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또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안전 및 교통 문제 해결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이 만드는 서울시의 미래라는 세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충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7년 재난대응 상황 및 2018년 재난안전 추진계획 보고 그리고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도내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성됐으며 15명의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8월에 처음 구성된 충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등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대구광역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형 청년내일 체험공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요. 이를 위해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지난 20일 대구형 청년내일 체험공제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자체 협업 사업인 청년내일 체험공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최대 관심사인 청년 일자리 창출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형 청년내일 체험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 사업에 참여 후 청년내일 체험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500명을 대상으로 예산 8억 원 규모를 투입합니다. 전주 효천지구에 도로가 개통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체가 심각합니다. 중인리 방면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삼천동 농수산시장에서 전북도 교육정합 쑥고개로를 연결하는 효천지구 서측도로가 개통돼 정읍 김제 방면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줄어들 거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18일 폭 35m 길이 1.23km의 효천지구 서측대로를 조기 개통하면서 삼천동 농수산시장 사거리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삼천동 농수산시장 사거리는 평화동에서 효천지구 방면이 편도 3차선인데 비해 중일리 방면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과해 도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 신호등의 경우 직진 후 좌회전 형식이어서 중일리 방면 좌회전 차량들이 400m에서 500m 이상 길게 늘어져 3-4번의 신호를 받아야 겨우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직진 차선의 차량들이 좌회전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 일쑤여서 사고 위험은 물론 정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도로 구조와 좌회전 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좁은데 이거 못 오면은 우리는 시각하고 온 게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 경찰 관계자는 교통정체가 지속된다면 향후 신호체계 조정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난 20일 도민이 함께 만드는 경상남도 미래계획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 도민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도민원탁회의는 도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인 경상남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수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서부청사 개청 1주년을 맞아 소통의 부재로 민관 갈등이 심각했던 지역 상황을 극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제19회 지속가능 발전 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민간 지원의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업은행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유망 기업들의 자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도는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IBK 기업은행과 함께 전북지역 중소기업 및 공간정보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정보공사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해 2020년까지 예치 금액을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공간정보 관련 유망 기업에 2억 원까지 빌려주며 최대 3.3%의 이자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아주 큰 발걸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다가 장학 사업도 또 해주신다고 그러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더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3자 간의 협업 관계를 좀 더 긴밀히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기업을 비롯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강원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난 19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데이터 퍼스트 강원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는 강원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참여업체들 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국내 호스팅 관련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건립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날 열린 비전 선포식은 일부 공식 행사와 2부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홀로그램 시연과 비전 선언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데이터 퍼스트 강원도는 강원도가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의 최우선 순위를 데이터에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상수원의 농약 잔류량 실태를 조사했는데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수원 유역 내 농약에 의한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살충제 2종 등 총 8개 항목입니다. 새만금청은 지난 2005년부터 광역상수원 2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간 조사 결과 검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모바일 간편납부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카카오페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페이 또는 등록된 신용카드, 계좌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단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를 신청한 고객은 납기일에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므로 청구 내역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구리시는 지난 20일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및 환자 등록 관리를 진행하는데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이내의 약제비에 한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